한번 봅시다. 자주 나옵니다. 벌목 정정이랬거니. 그래서 이제 그냥 청각 대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래 이제 거기 내용 보시면 쩡 하고 울리는 소리다라고 됐으니까. 이랬거니 아람들이 한 아름이 뭔지 알지? 아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한 아름. 예. 아람들의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한데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가 떠르렁. 성어에 대한 이야기. 청각이 쓰였어요. 계속 돌아옴직도 하다. 앞부분이 이제 나무를 베면 쩡 하는 소리가 돌아올 만도 하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메아리가 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메아리가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가득할 때 메아리가 치니? 그런 거 아니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방이 이렇게 울리는 걸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메아리가 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다 산이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 부분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다람쥐도 젖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뭐야? 그만큼 고요하다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깊은 산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운다라고 되어 있죠. 뼈를 저릴 만큼 어떻다?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촉각으로 뭘 하고 있다? 저리우다 여기에 밑줄. 이게 촉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촉각을 통해서 고요함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달이 보름을 기다린대요. 뭐야? 화류법, 의인법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의인.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밤이 지금 눈 내리는 밤이잖아. 그치? 눈밤. 그래서 이제 이 한밤을 이 골짜기를 누가 걸어? 달이 걷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윗절 중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바둑을 뒀대. 근데 6판에 6번을 졌대. 그러면 열받을만 해, 안 해? 열받을만 해. 그치? 근데 웃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중은 승부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욕심이 없다. 없음. 욕심 X. 그래서 약간 초월적 태도, 달관의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조찰이 늙은 사나이에 맑고 그윽하게 남긴 냄새죠. 줍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찰이 늙은 사나이는 윗절 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화자가 이 중에 남긴 내음새, 후각을 줍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나도 그처럼 욕심 없이 살겠다 라는 의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해. 시름입니다. 본인의 내적 갈등이야.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함에 심히 흔들리오니 오오 감탄사죠.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이 작품은 그래서 주제의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해. 고요해. 그치? 그리고 그 스님이 욕심도 없어. 근데 그거를 본받겠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면적인 갈등이 있지. 그 갈등을 어디에서 버티겠대? 이 고요함 속에서 버텨내겠대. 이해됐나? 오케이. 나와봅시다. 고고예요, 고고. 이거 옛날에 한번 작품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북한산 밑줄. 이제 이렇게 실제 지명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 지명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실제 지명이 나타나면 뭐예요? 사실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생동감, 생생감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 북한산은 높이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높이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겨울의 동그라미, 이 겨울이 바로 뭐야? 겨울이 와야 북한산의 그 높이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 겨울이 어떠한 회복의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밤사이에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자,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가로 요거 닫아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지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봉우리도입니다.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옅은 화장을 하듯이라잉. 어때? 뭐냐? 무슨 법? 의인법.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야, 1년에 3행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의 밑줄 쳐볼까?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1년에 3행이랑 3년에 2행이 넘어오면서 문장 구조가 좀 바뀌었어. 그치? 어떻게 바뀌었어? 뭐가 추가됐어? 어느 겨울날이라는 그 이른 아침이 추가됐어. 그치? 그래서 뭐 했어? 점점 기다림을 구체화시켜주고 있어. 언제까지 꼭 기다려야 해요? 라고. 이런 게 이제 뭐가 돼요? 보통 점층의 효과가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딥하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점층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려야만 한다. 어떤 의미? 이거 한다의 니은다 동그라미. 니은다는 보통 뭐예요? 단호한 어조다 라고 배우죠. 단호한 어조. 그래서 기다려야만 한다니까 그걸 기다려야지만이 높이를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록이나 단풍, 실록 밑줄. 실록은 새로운 푸름이거든요. 이것은 여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풍은 가을을 의미하는 그 거식입니다. 그 시어예요.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적설의 밑줄. 이건 이제 겨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봐봐 얘들아. 앞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되게 지금 그 애매한 경계선을 타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경계선을 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당연하게 겨울이 오면 눈이 와요. 눈이 쌓이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뭐래?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치?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높이래. 그러니까 이 적설은 단순히 눈이 쌓인다고 해서 고고함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적설까지 왔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그 아래 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장밋빛 햇살은 이제 시각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되게 장밋빛 햇살이니까 옅은 햇살이거든. 작은 햇살 하나에도 어떻게 된대? 변질된대. 한마디로 그만큼 상처받기 쉽다. 그 고고가 사라지기가 쉽다야. 그래서 이제 작품의 제목이 고고인 만큼 우리는 이 고고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지? 고고하다. 들어봤지? 그래서 홀로 외롭게 이 고고한 어떤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가치도 마찬가지로 이 고고함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정신적 가치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변질한다라고 하면서 고고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고의 특성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고고의 특성입니다.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거기에 밑줄.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한마디로 적설이 아니라 뭐다? 가볍게 눈을 쓰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만이 고고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부터 볼까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표현상의 특징이다. 니은 다를 찾아야 돼.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가는 나와 달리 라고 되어 있네. 가에는 없었지. 단호한 그 단정적 진술은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가 틀렸고 나에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현대 일상어에서 잘 안 써있는 어미를 통해 희고녀 이런 걸 썼죠. 그래서 예스러운 분위기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연세법을 활용하였다. 연세법의 밑줄. 연세법이 뭐라고? 말꼬리 잡기라고.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연세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사용했다. 그래서 화자의 고존의 간접. 감탄사 있어요, 나에? 없었죠? 그래서 제껴야 되겠습니다. 나와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냐? 나는 나는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겨울 속 한밤 내 견디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B는 겨울날 이른 아침입니다. 한번 볼까요? 견딘다 했으니까 그냥 바로 5번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인내의 태도 그리고 고대하는 상황은 그거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는 산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 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가 공통점이래요. 가는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 아까 말했죠. 앞부분에서 막 메아리도 들려오고 일제강점기 말에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동양적 은일의 정신 밑줄. 나는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초연하고 홀로 고상한 경지 밑줄, 속된 것들과의 차별화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 체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가와 나의 공통점이다. 1번부터 봅시다. 조차례 늙은 사나이로 지칭되는 윗절 중이 승패에 초연했다. 달관, 아까 욕심이 없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장수산이 지닌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차고 오련이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 동시에 세속적인 감정이나 열망에 해당하는 슬픔도 꿈도 버리고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 그 높이로 표상되는 고고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이전에도 북한산의 모습으로부터 세상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다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 적이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함이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실록이나 단풍 또는 안개는 북한산이 고고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재 X. 그래서 아까 그것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돼야겠습니다. 이해됐죠? B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부터 봅시다. 의성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 있니 없니? 있다. 근데 중요한 거 뒤에도 봐보자잉. 자, 일제강점기에 정신적 고통, 나 괴롭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앞에서 쩌르렁 울림직도 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라는 이야기지. 그럴 만큼. 그래서 이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됐냐? 나머지 설명할 필요 없겠죠?